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동영상 강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율신경계 작용과 관련된 약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교감신경계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오늘은 부교감신경계에 대해서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터인데, 이런 어떤 자율신경계 작용 약물들의 어떤 수용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 작용 약물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마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부교감신경계 작용 약물에 대한 문제풀이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림 3.4 자율신경절에서의 그 신경절 이전 섬유와 이후 섬유의 신경 연결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율신경계에서 분포되어 있는 신경들은 그 신경절죠? 아이고 잠시만요.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서 신경절 이전 섬유, 즉 줄여서 절전섬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절전섬유와 절후섬유로 분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절에는 신경노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교감신경계이던 부교감신경계이건 자율신경절에서 분비되는 신경노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이제 절후 섬유의 경우에는 얘가 부교감인가 교감인가에 따라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분비가 되고 나면 이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들은 효과기에, 이게 심장일 수도 있고 뭐 골격근일 수도 있고 내장기관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효과기에 분포되어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본인이 이제 활동을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교감 부분에서는 신경절 이후 섬유에서 아드레날린성, 특히 노르에프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부교감의 경우에는 콜린성이다. 이 콜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부교감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한다라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었어요. 다음에 안 넘어가네요. 다음에 부교감신경 및 교감신경 섬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온 걸 보면 우리가 이 신경전달 물질이 이게 신경절에서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얘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수상돌기 쪽에 분포되어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절후신경 세포에 있는 수용체는 니코틴 수용체입니다. 니코티닉 리셉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오늘 수업에서 다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전루신경에서 이렇게 뭐예요? 콜린성 수용체가 분비가 됩니다. 이 콜린성 수용체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스카린 수용체입니다. 물론 어떤 표적 세포에 있는가에 따라서 니코티닉 수용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무스카린 수용체를 먼저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부교감신경 섬유의 경우에는 절전 섬유에서 절후 섬유로 넘어올 때 니코티닉 수용체와 아세틸콜린이 결합을 해서 뒤쪽 절후 신경에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절후 신경에서는 이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서 아세틸콜린이 또다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 거가 표적 세포에서 작용을 할 때에는 콜린성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작용을 한다. 근데 이 콜린성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니코틴성도 있고 무스카린 수용체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번 심파테틱 즉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교감신경계 앞쪽까지는 우리가 부교감신경하고 똑같죠, 그죠? 아세틸콜린이 자율신경절에서 분비가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절후신경세포 머리 쪽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다시 또 신경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절후 말단 부위에 가게 되면 표적세포와의 이제 밀접해 있는 요 부분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었죠?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었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지하고 잘 맞는 수용체, 즉 아드레날린성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표적세포에서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뭐 알파와 베타로, 그다음에 알파는 알파 1과 알파 2, 베타는 베타 1, 2, 3. 근데 약물에 대해서는 요거 두 가지와 요거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이렇게 해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나면 이 약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살펴보면 신경 호르몬 전달이라고 하는 거 보실까요? 제가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 물질은 도파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티로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지게 되고, 이 도파민에 의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그 신경에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시냅스 틈새에서 얘들이 이렇게 점핑해서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신경에 분포되어 있는 수용체 중에서 베타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것도 있고 알파 수용체하고도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 그 수용체가 어떤 곳에 작용을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작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얘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얘들은 다시 지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재흡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흡수가 되어서 결합하는 거가 알파2 수용체고요. 그 다음에 일로 가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비활성 물질로 이제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다시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다시 재흡수가 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수용체와의 결합에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 약효는 달라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것인가 억제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교감신경 흥분제의 경우에는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성 효능제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감신경 억제제는 아드레날린 기량제, 즉 반대작용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항아드레날린제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제나 억제제의 경우에는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직접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드레날린 효능제는 알파 아드레날린성 효능제, 즉 알파1에 작용을 하는 것과 흥분됩니다. 그죠? 작용하는 것과 베타 아드레날린성 효능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의 경우에는 1, 2 크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었고요. 그죠? 이 중에서 베타 1에만 작용하는 거 선택적인 거, 베타 2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베타 1, 2 가리지 않고 작용하는 것도 있다고 했었고요. 정리되십니까? 그 다음에 알파 1의 경우에는 우리가 혈관 수축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알파 2는 얘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파 2를 자극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 효능제, 즉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능제 안에는 알파 2 작용제는 빠져 있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억제시키는 걸 우리는 아드레날린 기량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알파1 수용체를 차단하거나 베타 수용체를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드레날린성 신경 차단이라고 해서 알파2의 어떤 기능을 올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요 내용을 빼두었습니다. 약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까지는 요거는 기억을 하시지 마시고, 흥분제는 알파1에만 작용하는 거, 베타에 작용하는 거가 있다.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억제하는 것, 즉 아드레날린 기량제에는 알파1 차단제와 베타 수용체 차단하는 거,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죠? 단 기량제에 추가가 하나 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작용을 하면서 아드레날린성 신경 차단을 하는 약도 있구나.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콜린성 신경말단 그 다음에는 그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예, 수고했습니다.